안녕하세요. 연예 뉴스의 중심 스타뉴스룸의 정수현입니다. 먼저 스타브리핑에서는 봄 기운을 타고 전해진 스타들의 결혼 소식을 비롯해 한 주간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또 장수돌의 컴백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2026년 가요계 현황도 전문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베리스타 인터뷰에서는 현역가왕 시즌3 우승자 홍지윤 씨를 만나 경연 비하인드와 근황을 들어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스타브리핑으로 출발하시죠.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연예계에도 핑크빛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배우 류화영 씨가 3살 연상의 사업가와 오는 9월 10일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는데요. 예식은 양가 친인척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스타뉴스룸에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고 서로를 세심하게 챙기는 다정한 모습으로 주변에서 스위트한 커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류화영 씨는 결혼 소식이 알려진 당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설렘 위에 확신을 더해 이제는 같은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며 사랑을 넘어 서로의 전부가 되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특히 야외에서 예비 신랑에게 입을 맞추는 사진을 공개해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여전히 왕실이 존재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흥미로운 상상에서 출발한 신작 드라마가 시청자들을 찾아옵니다. 바로 MBC 새 드라마 21세기 대군 부인인데요. 입헌군 주제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재벌이지만 평민 신분인 성희주와 또 왕의 아들이지만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이한대군의 로맨스를 그린 작품입니다. 특히 아이유 씨와 변우석 씨가 남녀 주인공으로 호흡을 맞춰 방송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제작진과 배우들이 참석한 제작 발표 현장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저희가 입헌군 주제라는 설정이라서 신분을 가지지 못해서 좀 짜증스러운 여자라는 역할이고요. 짜증도 많고 화도 많고 욕심도 많고 뭐 그렇지만 또 일면 귀여움도 있고 입체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의 어그로를 또 끄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미가 또 있었어서 완전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관념적인 뭔가 좀 고상하고 이렇게 단아하고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섞여 있었기 때문에 더 재밌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왕족이고요. 하지만 그 소리를 내서도 빛나서도 안 되는 왕실의 처남입니다. 외적으로는 되게 단단해 보이고 조금 삐뚤어져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되게 외로움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상처도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감정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연기를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네. (10년) 전 달의 연인 때 이제 저의 절친과 바람이 난 남자친구 역할로 나와주셨었거든요. 근데 정말 딱 10년 이후에 저희가 맞아. 이렇게 드라마에서 또 더 길게 제대로 호흡을 맞출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때부터 이어져 있는 호흡이기 때문에 10년의 호흡을 이 작품에 길게 보여줬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서도 사실 너무 지은 씨가 편하게 해주고 그다음 재미있게 해주고 심지어 연기 같은 부분도 큰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재미있게 잘 촬영했습니다. 네. 다 컸으니까 결혼하지. 애들끼리 결혼해요? 느낌은 땡이야. 오빠랑 살면 도안이면 걔잖아. 이 작품만에 대한 부담은 사실 있거든요. 근데 폭삭 소가수다와 다른 결의 작품이기 때문에 오는 부담은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마음이 좀 더 편했던 기억입니다. 그런데 첫인상? 넌 다
괜찮아. 부담보다는 제가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뭔가 연기를 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또 부담보다는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저희 감독님께서 저희 이 작품으로 다 출세작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맞아요. 이미 출세를 이렇게 네. 했는데 또 출세를. 그것도 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저희 믿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미있게 열심히 잘 촬영했으니까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극장가에도 봄을 맞아 다양한 장르의 신작들이 관객들을 찾고 있습니다. 현실과 맞닿은 공포로 몰입감을 끌어올린 체험형 호러부터 익숙한 공식에 탄탄한 완성도를 더한 형사물, 그리고 할리우드 스타들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는 범죄 스릴러까지 다채로운 작품들이 개봉했는데요. 극장가 주요 신작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옛날부터 거긴 터가 죽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했대요. 살묵지야. 지도 앱의 로드뷰, 거리 보기 화면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형체가 포착됩니다. 촬영팀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괴담이 떠도는 저수지 살목지로 향하면서 기이한 사건들이 잇따라 벌어집니다. 관객이 마치 물귀신에 이끌리는 듯한 체험형 공포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입니다. 물귀신이 굉장히 좀 홀린다라는 그런 공포감이 있잖아요. 또 여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주 치밀하고 완벽한 시골 형사와 재벌 출신 신입 경찰이 미제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을 그린 형사 버디물입니다. 다소 뻔한 설정 속에서도 촘촘한 전개와 적절한 유머를 더해 완성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주연인 배성우 배우 사생활 논란으로 7년 만에야 극장에 걸리게 된 작품입니다. 안정감 있고 약간 밸런스가 딱 맞는 조합 같은 걸 좀 좋아해서요. 좀 뻔하긴 하더라도 그 뻔한 상태에서 충분히 재미를 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 조합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He hits jewels, cash, and high-value items. So you're a thief. 완벽한 범죄를 저지른 뒤 101번 국도로 사라지는 절도범이 마지막 한탕을 준비합니다. 여기에 보험 브로커와 형사까지 사건에 얽혀들면서 세 인물이 충돌하는 범죄 스릴러입니다. 각각 토르와 헐크 캐릭터로 유명한 크리스 햄스워스와 마크 러팔로가 범죄자와 형사로 만났습니다. 배신당한 킬러가 옛 동료들을 차례로 복수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2000년대 액션 명작 킬빌의 무삭제 버전입니다.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킬빌 1, 2부를 합친 작품으로 미공개 애니메이션 장면도 이번에 처음 공개됩니다. 러닝타임은 중간 쉬는 시간 15분을 포함해 모두 4시간 35분에 달합니다. K-팝의 역사를 쓰며 한류를 이끌어온 주역들이 올해 대거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긴 공백기를 가졌던 가요계 대표 그룹인 엑소,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의 무대와 곧 컴백할 빅뱅의 소식을 YTN 스타 오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장 먼저 신호탄을 끄는 건 그룹이 엑소인데요. 이게 얼마 만의 무대였죠? 네, 엑소는 지난 1월 19일 정규 8집 앨범 리버스로 컴백했는데요. 팀 이름으로 돌아온 건 약 2년 6개월 만입니다. 이렇게 완전체 활동에 공백기가 길었던 건 멤버들의 군복무 때문인데요. 지난해 9월 막내 세훈까지 소집 해제를 했고 모든 멤버가 병역 의무를 마쳤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9명 완전체 활동은 성사되지 못했고 이번에는 멤버 6명만 활동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4년부터 mem버 첸과 백현 그리고 시우민이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관련 분쟁을 빚어왔기 때문인데요. 이 세 사람은 SM을 떠나 새 소속사에 둥지를 틀고 유닛 첸백씨로 활동을 이어오던 와중에도 개인 활동 매출액 일부를 SM에 지급하는 조항을 두고 SM과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갈등이 봉합되지 않아서 결국 세 사람은 이번 엑소 활동에서 제외됐고요. 수호, 찬열, 디오, 카이, 세훈, 레이 등 6명만 이번 엑소 앨범 활동에 합류했습니다. 이 가운데 오랜만에 팀 활동에 합류한 중국인 멤버 레이의 활동도 다소 차질을 빚었습니다.
티징 콘텐츠까지는 참여했지만 앨범 발매 이후에 진행된 팬 쇼케이스 무대에는 오르지 못했고 결국 팬들 앞에는 멤버 5명만 모여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열린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6번째 단독 콘서트 투어를 진행 중입니다. 네, 이 멤버 각자 화려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블랙핑크도 새로운 그룹 활동으로 컴백했는데 이 신곡 공개를 남다른 장소에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블랙핑크는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27일 세 번째 미니 앨범 데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성공적으로 컴백했는데요. 타이틀곡 고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최초로 공개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외부 브랜드와의 협업을 위해 전시 공간을 개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받았습니다. 네, 또 국민 그룹 BTS도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 아미들의 축제였던 현장 저도 생중계를 함께 지켜봤는데요. 기자님은 직접 컴백 현장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모든 멤버가 군복무를 마치고 드디어 지난 3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화려한 컴백쇼를 열었습니다. 약 4년 만에 컴백인데다가 아리랑이라는 앨범 제목에 걸맞게 한국의 상징적인 장소 광화문을 컴백 무대로 선택했다는 점이 상당히 파격적이었는데요. 네모 상자 모양으로 무대를 꾸며서 마치 액자 안에 광화문과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함께 담긴 것처럼 연출해서 공간적 특성을 잘 살렸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날 무대에서 정규 5집 아리랑에 수록된 곡들의 무대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타이틀곡 스윙뿐만 아니라 실제 미녀 아리랑의 선율이 담긴 보디투보디가 울려 퍼졌고요. 빌보드 정상을 기록한 다이너마이트 등 그간 히트곡까지 아우르면서 무대를 더 풍성하게 꾸몄습니다. 이번엔 데뷔 20주년을 맞는 빅뱅의 팀 활동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빅뱅이 어느새 데뷔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드래곤, 태양, 대성 3인 체제로 4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리는 대형 음악축제 코첼라 페스티벌에 출연하면서 완전체 활동의 포문을 엽니다. 이들은 일찍이 각종 콘텐츠를 통해 데뷔 20주년을 기념해 올해 팀 활동을 하겠다고 예고해 왔었는데요. 현재 YG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빅뱅 월드 투어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빅뱅의 신곡 발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특히 장수 아이돌의 귀환이 두드러지는데요. 이런 흐름 또 가요계에서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한 대형 아이돌들의 컴백을 살펴보면 이들 모두 데뷔 10년 이상의 롱런 그룹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팀이 하나의 브랜드로서 장기적으로 소비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그런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들은 글로벌 팬덤을 기반으로 여전히 막강한 음반 판매량과 공연 동원력을 보여주면서 K-팝 시장이 신인 위주로 빠르게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신인부터 장수 그룹까지 세대가 공존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세대가 공존하는 K-팝 시장이 또 기대가 되는데요. 이 글로벌 그룹의 연이은 컴백으로 2026년 가요계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한 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넘어 공존하는 K-팝의 새로운 지형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오지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대망의 현역가왕 3대 우승자가 탄생했습니다. 전유진, 박서진 씨에 이어 홍지윤 씨가 세 번째 현역가왕 왕관을 차지했는데요. 그 영광의 주인공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진 씨. 안녕하세요. 네, 요즘 굉장히 바쁜 날들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근황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들 덕분에 요즘에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 보내고 있고요. 경연은 끝났지만 아직도 한일가왕전이랑 그리고 저희가 또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서 연습 열심히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이 첫 경연은 아니었어요. 네. 다시 도전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현역가왕 3에 나오게 된 계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가 저에게는 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경연을 통해서 데뷔를 한 케이스다 보니까 뭔가 준비가 많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현역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많이 부족한 점이 있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았고 5년 동안 트로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좀 내적으로 많이 무언가를 다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성장되고 발전된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 두 번째는 최근에 저희 팬분께서 암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 데뷔 때부터 굉장히 열렬하게 응원해 주셨던 팬분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무대에 서서 좀 노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면 팬분께서 또 이제 치료받으시면서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또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 또 팬분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를 또 투표를 해주시고, 네,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그런 소식을 또 들으면서도 앞으로도 좀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무대에 좀 많이 서서 좀 위안의 노래를 들려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첫 화에서 현역 가수들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내가 1등을 하겠다 이런 네. 어떤 느낌이 오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요,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괜히 나왔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쟁쟁하고, 너무 이제 그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거는 내가 되게 보통의 마음을 먹고 나가면 안 되겠다.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고 나가야겠다.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결승전 생방송이 끝나고 나서 네. 팬들한테 제일 먼저 달려가셨다고 들었어요. 네. 늘 제 곁에서 응원해 주시고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감사 인사를 너무너무 드리고 싶었고, 딱 갔는데 팬분들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일처럼 이렇게 기뻐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무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승 상금 1억 원을 기부하실 거라고 해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어요. 네. 저는 독거노인 분들께 좀 기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 트로트라는 장르가 어르신분들이 좋아하시는 장르이고, 또 저희가 어르신분들께 굉장히 예쁨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보답해 드릴 수 있는 게 1억을 받는다면 이걸 전에 기부한다면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좀 독거노인 분들께 기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일부만 해도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큰 결심을. 그러니까 전액을 하는 게 저의 마음을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뱃놀이는 되게 밝고 네. 흥겹고 그랬고, 한오백년은 되게 진짜 너무 가슴이 저릴 정도로 너무 슬펐는데, 네. 나에게 조금 더 잘 맞는 분위기는 또 좋아하는 쪽은 어느 쪽인지도 여쭤보고 싶네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현역강을 하면서 좀 다양한 장르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는 밝은 음악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요즘에 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무대를 보고 또 들으시고 조금 힘내시고 좀 웃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밝은 노래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무대에서 보여주셨던 거 말고 네. 좀 밝은 노래 중에 좋아하는 이제 애창곡 같은 게 혹시 어떤 게 있으신지? 주현미 선배님 노래도 굉장히 즐겨하고 네. 좋아하고, 네. 왜냐면 주현미 선배님 노래가 들었을 때 선생님 발성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주현미 선배님 노래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밝은 노래는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주현미 선배님 노래 중에 네. 짧게 한 소절 정도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네. 잊어야 하기에 가슴은, 잠시만요.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서 잠시만요.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가슴은 아파도 네, 생각났습니다. 잊어야 하기에 가슴은 아파도 미련 없이 잊을래요. 와. 네. 팬들이 가장 애창하는 곡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약간 조금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는데 네네네. 약간 가사가 조금 그래가지고. 가사가? 지금 찾아볼까요 한번? 아니 그게 아니라 가사가 조금 가사가 이 너무- YTN에 나가서 YT 나가도 됩니다. 그래요? 네네. 사실 분내음이라는 노래 가장 좋아하시거든요, 분내음, 팬분들께서. 네. 그게 손목을 잡힌 지
살포가 지났다 어찌하여 말이 없느냐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너무 잘하세요. 이렇게 일렬 직관을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끄럽네요. 부끄러워요. 너무 제가 이렇게 칭찬을 갑자기 들으면 네. 부끄러워가지고. 칭찬에 약하십니다. 네, 굉장히 약합니다. 너무 애착이 가는 무대라고 하면 그 소란부 씨와 밴노래를 매시업한 그 노래가 가장 애착이 가는데 제가 이 한국 노래와 일본 노래를 매시업을 해가지고 뭐 하나의 음악처럼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게 저의 꿈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번 현역가왕을 통해서 뭔가 이제 선보일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연습하면서도 몇 번 울컥울컥 했거든요. 이 무대를 드디어 현역가왕에서 실현을 해내는구나.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애착이 가는 무대이고요. 뭔가 이제 좀 아쉬운 무대는 저는 마지막 무대가 사실 가장 아쉬웠어요. 왜냐면 전 순서가 차지연 선배님이셨는데 그 무대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보는 내내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이제 너무 빠져버리다 보니까 막상 제 무대 때 제가 이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무대를 했을 때.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차지연 선배께서 혹시 이런 좀 비화를 알고 계신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네. 이 방송을 보시면은 이제 네. 처음으로 알게 되시겠네요. 네. 기억에 남는 팬들의 어떤 응원 혹은 현장에서의 심사평 같은 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요즘 지윤 씨 덕분에 살맛나요라는 말이 제일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의 이 인생에 뭔가 굉장한 힘과 에너지가 된다라는 점이 너무나 감사드리면서도 좀 뿌듯했고, 그리고 사실 저 또한 힘들고 이럴 때 음악을 통해서 굉장히 치유를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내가 음악 활동을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심사평 중에서는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심사평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그럼요. 윤명선 선생님께서 미친 여자인 것 같다라고 하셨을 때 사실 굉장히 단어가 자극적이긴 했지만 그 미친 여자라는 게 이 노래에 푹 빠져서 미치도록 뭔가 열성을 다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 무대에 푹 빠져서 노래를 한 거를 알아주셨구나라는 거를 느껴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이제 14일에 한일과항전 네. 첫 방송을 앞두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번 한일가왕전에서 이 트로트의 아름다운 매력이나 아니면은 한국의 이 전통 그리고 한국 음악의 이런 멋스러움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윤님에게 있어서 트로트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생각하는 이 트로트란 굉장히 흥과 한을 동시에 갖고 있는 참 매력적인 장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이나 더 섬세하고 어려운 장르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잘하고 싶은 게 또 트로트이기도 하고 저희 트로트가 또 K-트롯이라고도 하잖아요. 한국을 넘어서 뭐 일본, 중국, 미국 이렇게 다양하게 글로벌하게 조금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 또한 거기에 좀 이렇게 같이 세계로 트로트를 좀 알리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같이 알리시기보다는 중심에 서서 리드하시기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스타 뉴스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궁금증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었는지 네, 저 또한 궁금합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트로트 부를 테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시청률 쭉쭉 올라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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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잘했나 보다.
오늘 스타뉴스룸에서는 따끈한 연예계 핫이슈부터 아이유와 변우석 주연의 신작 소식, 그리고 떠오르는 트로트계 샛별 홍지윤 씨의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연예 뉴스와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뉴스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